10월 11일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간 순서 좀 바꾸세요. LG화학 황유식 위원입니다. 네, 어제 그 기사 통해서 좀 나왔고요. 그 LG화학이 평강필름 사업을 이제 중국에 매각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창ሻ 기업에 좀 매각하는 거고, 매각 대상이 그 LCD용 그 평강필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동차용 평강필름과 이제 OLED용 평강필름은 이제 매각에서 좀 제외돼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만 매각하는 걸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전체 이게 LCD 그 매각 대상 사업 가치가 한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3천억으로 좀 평가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이 사업을 이제 JV 형태로 좀 만든 다음에 단계적으로 지분을 이전하는 구조가 될 걸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70% 지분을 먼저 양도를 하고 그러면 한 9천억 가량을 지금 수령을 하게 되고요. 추후 이제 조건을 봐가면서 나머지를 전량 다 양도하는 조건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주총회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소폭의 이제 변동 가능성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강필름 사업은 이제 연간 매출액이 1조 6천억, 이익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 미드 싱글이었고요. 올해는 좀 좋아서 미드 싱글까지 좀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이 지금 평가 금액이 이제 자산 가치의 한 1.8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베비타로는 이제 한 6.5배로 보는데 일단 차입을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뭐 7, 8배 정도 되지 않느냐라는 추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시점으로는 상당히 좀 적절한 시점이다. 고객사들이 관계사가 LCD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캡티브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타이밍이고요. 가격도 사실 이제 이런 이제 사양 산업 치고는 잘 받은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LCD 관련 소재 사업을 좀 철수를 대부분 다 한 상황이고요. 뭐 앞으로 이제 OLED나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컬러 필터용 감광제 사업을 중국에 좀 매각을 했고, 올 초에는 LCD 유리기판을 매각을 하려 했는데 그 나타나지가 않아서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스크랩을 좀 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라서 뭐 이번 딜을 끝으로 대다수의 이제 LCD 소재 사업은 철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원래 순서 돌아가세요. FOMC 말씀을 드리면은 점도표로 보면 미국이 이제 2022년까지 제로금리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뭐 내후년까지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고요.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걸 보면은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그럼 원래 코멘트 드린 미국 실업률이 떨어는 졌는데 이게 미국 정부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원래 실업 조사를 할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업장 폐쇄된 식당이나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영업장이 폐쇄되면 이거를 휴직자가 되는 건데 이걸 실업자로 처리해야 되는데 응답하는 사람들이 나는 실업자가 아니고 휴직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용 데이터 자체가 사실 정확성이 좀 떨어진 상황. 그래서 고점은 실업률 고점은 4월 인구로 추정은 되는데 앞으로 떨어진 속도는 좀 느릴 거다. 좀 그런 걸 좀 반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회의에서 좀 원래 예상이 됐던 게 수익률 목표 곡선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게 일드 커브 컨트롤이란 건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즉 그 정책 금리를 할 때 단기물 금리, 1일물짜리 금리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요 일드 커브 컨트롤 YCC라는 거는 실제 시장 금리 10년물 같은 걸 묶어버리는 어떤 범위에 이런 게 이제 YCC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향후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지금 미국 성장률이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 그러니까 실질 GDP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 올해 마이너스 5.7, 내년 플러스 6.6을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평균을 치면은 대략 0.5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명목 성장률 0.5면은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은 매출 증가율이 0.5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만약 이보다 위로 튀어버리면은 이제 실제 매출 증가율보다 금리가 높아버리는, 그러니까 빚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소위 말하는 폰지 게임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얘기는 명목 성장률 2년 평균 쳐서 0.5 나오니까 금리를 너무 튀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지금 미국 경제가 3월 이후 리세션인데 3월 이후에 미국 10년물 레인지가 0.5에서 1.2, 1.2는 잠깐 튄 거니까 실제로는 0.5에서 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에 YCC가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5월 고용지표 좋아진 건 맞지만은 이게 사실은 앞으로 경로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명목 성장률 기본적으로 뭐 평균에서 0.5 보니까 이거를 보면은 최대한 이자 비용을 낮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 뉴욕 연준이 매 주간 단위로 GDP 성장률 발표해 주는데 3월 중순에 0%에서 지금 마이너스 10 내려왔는데 더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진 않는 상황. 그래서 저점은 봤는데 V자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채권 쪽에서도 코멘트 해주시죠. 예, 6월 FOMC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역시도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역시 고용에 대한 점도표 제시였다고 보는데요. 이번 고용 점도표를 보면 올해 연말에 9.3까지 회복이 되는데 현재 13.3이죠. 그래서 반년 동안 4% 정도 빠지는데요. 내년에는 1년 동안 3% 그리고 그 내후년도에는 1년 동안 1%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금융위기 이후에 저희가 겪었던 고용 없는 성장이 내년부터 계속 나올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V자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부에서 부각됐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MBER 같은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임시해고자의 40% 정도는 연구해고자로 이동할 거다라고 하는 걸 감안하면 실제로 고용 회복이 조금 쉽지 않은 과제, 그러면 소비 회복도 그렇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도 2022년까지 목표 수준 도달 못할 거다라고 점도표를 제시해 놨습니다. 최근에 세미나 다녀보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유동성 엄청 풀리고 있고 미중 싸우면 물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돈이 엄청 풀렸는데 이게 실물 시장으로 안 가고 자산 시장으로만 가고 있고요. 미중 싸우는 거는 생산자 물가는 올리는 건 분명한데요.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려면 수요 회복이 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연준이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연준 역시도 수요 회복에 시간 좀 걸린다라는 거고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톤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 구성 통제 역시도 9월 정도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저 역시도 10년물 기준으로 올해 1% 넘기 어렵다. 박스권 등락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중이 싸우면 물가는 2019년에 본 것처럼 빠지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요. 추가 질문 없으시면 MNBM 빠졌는데 OECD 선행지수 권하면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OECD 5월 경기 선행지수 발표됐고요. 연초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차원에서 놓고 보면 4월에 저점 찍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만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선진국에서 이제 유럽이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신흥국을 웃도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지난달에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중국과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제일 좋았던 게 유럽입니다. 결국 코로나 정점 통과 속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랑 심리 지표, 특히 PMI나 소비 심리 같은 경우가 이제 지표 상승을 좀 견인했기 때문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중국이 좀 2개월 연속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팔랐던 전월 대비 기저가 조금씩 되돌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점은 찍었지만 선행지수의 상승폭 자체는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6월 경제 전망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OECD는 IMF보다 좀 더 경제 안 좋게 봤습니다.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6.0% 전망을 했고요. 특히 이제 2차 코로나 확산이 연말 이제 하반기에 있을 경우에 마이너스 7.6%까지도 이제 경제 성장률을 어렵게 보면서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제 여타 OECD 국가들보다 한국이 좀 더 성공적인 방역을 했기 때문에 성장폭 까이는 게 좀 덜하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특이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업기업 분석 철강 변종만 의원입니다. 네, 지금 보산철강 주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오늘 화면 봐주시고요. 네, 그 포스코 주가는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한번 띄워주시면,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반등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보이고요. 상해 종합지수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지수도 많이 올라왔는데, 예, 그러니까 철강업체인 대표인 보산철강 주가는 뭐 바닥에서 못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포스코 주가도 코스피 오르는 거 따라서 올랐고 이런 상황인 거를 좀 미리 알고 말씀드리고요. 리포트 작성한 이유는 일단 보산철강의 7월 출고가를 280위안 인상을 했습니다. 연연 내년에 대해서 뭐 요거는 2019년 4월 그러니까 거의 뭐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 인상폭을 좀 기록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회사랑도 통화를 해보면
일단 가격 인상의 원인은 이제 원가 급등에 따른 걸 감안해서 그 정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아직은 전방 산업의 가동률 상승과 내수 경기 회복이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격 인상이 대체로 원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올린 정도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철광석 가격 계속 이제 100불 정도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더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면 호주의 여행 금지, 그다음에 호주의 유학 금지 이런 얘기를 중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철광석의 80%를 수입을 하고 그 수입 철광석의 거의 60%가 호주산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존도가 높은데,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소매계에 대해서 80.5% 관세 매긴 거에 이어서 철광석도 수입 금지 혹은 뭐 금지까지 못하겠지만 관세를 매기거나 해서 호주를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잘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반면에 철강 제품 가격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지만 한 11% 4월 8일이 연중 저점이었는데 그때부터 중국 기준으로 11% 내수가 올랐고, 중국의 수출 열연 가격은 8% 정도 올랐는데요. 뭐 퍼센트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철광석과 철강 제품 가격이 올라간 게 중국 열연 수출 가격이 $30 정도 올랐고, 철광석이 한 20불 정도 올랐는데요. 그 투입 비율 감안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출 가격 올라간 것만큼 원료 가격도 투입 가격도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계속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지금 그 원자재 가격들, 특히 이제 그 구리나 아연 같은 그것도 그렇고 철광석도 그렇고 이게 양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철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가 광양 3고로 개수하고 나서 5월 말에 이제 가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참고로 포스코는 9개의 고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를 좀 끄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달 정도 더 연기한다 그랬고, 아마 기사 잘 보시면 포스코가 뭐 생산 라인별로 유급 휴급제 이런 거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강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글로벌리 원가 때문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량 측면에서 이렇게 늘리지 못하고 줄여서 조정하는 거는 이 부분은 역시 이제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서 좀 의미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철강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분을 전가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상으로 당장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판매량이 회복되는 게 관건입니다. 이게 나와야 이제 실물 경기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바닥을 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일단 아직은 이제 급등한 철광석 가격과 이제 생산량 회복이 이후에 철강업체 주가들의 관건이 될 텐데, 이 관건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불확실성, 뭐 불투명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휴대폰 이규하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그 중국 5월 출하량 판매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요. 5월은 4월 대비해서 다시 이제 전년비 감소로 좀 돌아서 좀 아쉬웠는데, 지금 이제 이거보다 6월 지금 6.18 효과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지금 이제 4월 달에 워낙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이제 그 정도 못 따라주면은 5월 달에 당연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6월 달에 지금 이제 6.18 페스티벌이라고 그 중국의 이제 2위 온라인 쇼핑몰 업체 이제 JD.com이 6월 1일부터 지금 20일까지 진행한 행사고, 이제 티몰 같은 업체들도 지금 다 참가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지금 가격 할인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참가를 하긴 했는데, 이게 뭐 쿠폰을 사용하게 해가지고 뭐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근데 그것도 뭐 3일 동안 애플 스토어 안에서만 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줘가지고 이제 반응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 근데 올해는 지금 20% 정도까지 가격 자체를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6월 1일부터 폭발적으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5월에는 제 생각에 이제 이런 대기 수요가 좀 있다가 6월부터 좀 이제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애플도 주가 보시면은 어제 이제 계속 최고점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이제 전반적으로 나스닥이나 장시장 뭐 상황이 좋아서 그런 거지만,
6월 달에도 지금 보면은 LG노텍에서도 체크해 봤을 때 오더가 생각보다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중국에서 가격 할인 효과나 글로벌 이제 락다운 해제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게 좀 파악이 좀 되고 있으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국내 이제 애플이 6월 달에 아마 제일 좋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애플 관련된 이제 국내 수요 업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LG노텍이랑 뭐 ITM 반도체, BH, 어제 그리고 뭐 BH 같은 것도 뭐 한 7% 올랐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애플이 이제 하반기 뭐 신모델 출하량이 뭐 1억 대까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나 봐요. 근데 그게 하반기만 본 건 아닐 거고 내년 이제 한 3월까지 1분기까지 신모델 얘기를 한 건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확실히 출하량이 예상보다 좀 올라가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다. 부품 업체 쪽에서 확인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슈피겐 코리아도 이번에 제가 다시 그 언급을 좀 했는데, 뭐 이건 사실은 뭐 IT 부품이라기보다는 뭐 소비재에 가깝긴 하지만 애플 관련된 이제 출하량 그 수혜가 좀 커서 뭐 그런 거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화권 쪽에서 회복되면은 삼성 전기도 어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한번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삼성 전기나 JNTC 같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 좀 보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판매 어떤 이제 잣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6월에도 이렇게 판매가 나쁘지 않으면 글로벌 다른 지역들도 뭐 한 2, 3개월 좀 지연돼서 이제 비슷한 트렌드가 나타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6월부터 판매 회복세가 어쨌든 글로벌리 이제 확인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업종 전반적으로 저희는 계속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